자, 이제 사실 이제 쌤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창하게 이제 통계 목표가 미래 예측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사실 이제 부분을 통해서 일부를 통해서 최대한 전체를 이해해 보겠다가 이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모평균 추정이 이제 이 주제의 타이틀인데,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본을 뽑을 건데, 우리가 모집단에서 이 표본을 뽑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추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이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긴 한데, 우리가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모집단에 속하는 대상의 어떤 그 수학시험 점수에 관심이 있다, 맞아. 오케이? 수학시험 점수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얘의 수학시험 점수의 평균은 얼마일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거고, 표준 편차는 얼마일 거야, 그럼 분산은 얼마일 거야,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우리는 그 중에서 누구만 관심을 가지겠대? 모집단의 평균에만 관심을 가지겠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더 어려운 얘기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평균에 대한 예상만, 그러니까 일부를 가지고 평균에 이를 거야라는 예상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 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목표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까 쌤이 그런 예를 들었었잖아. 삼선중 농구부는 키 평균이 진짜 크긴 하다고 하더라고.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삼선중 학생들을 하필이면 내가 표를 뽑았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사실은 비합리적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어떤 그 판단 혹은 예상을 할 때 그게 수학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 혹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 위한 근거가 필요하거든. 수학적 근거,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거든. 그걸 사실 지금까지 한 거야. 이 앞에서 한 게 뭐지?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 사이의 관계를 분포했단 말이야. 표본 평균의 분포와 모집단의 분포의 관계를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그 관계를 바탕으로 표본 평균이 이러니까 모집단의 그것도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오케이? 지금은 이제 그 관계를 바탕으로 표본의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정보를 이제 어떻게 추측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정의 대상을 삼는 건 모평균만 삼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이 표본이 이제는 특정한 표본입니다. 아까 그 예를 처음에 쌤이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주머니가 246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돈이 있는 주머니가 있다, 맞아. 이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예잖아, 맞지? 생각해봐. 저거 평균 얼마야? 뭐 어렵지 않잖아, 맞지? 근데 내가 이거 크기가 2인 표본 뽑아서 평균 구하려고 하면, 실제로 만약에 내가 평균을 실제로 구한다고 하면 일이 많아져. 훨씬 많아. 표본이 애초에 몇 개가 나와? 4 곱하기 4, 16개 나오잖아, 맞지? 그거 다 조사하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 사실. 누가 봐도 더 큰 거 맞죠? 오케이? 그냥 평균 구하면 5 구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표본 16개나 해가지고 거기서 평균 구해서 그 평균을 또 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합리적이잖아, 맞지? 사실은 우리가 그걸 한 이유는 뭐라고? 수학적 근거, 추정의 수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그럼 지금 뭘 하는 거야? 표본을 몇 번 뽑는다고? 딱 한 번 뽑을 거야. 오케이? 내가 한 번 표본 딱 뽑아놓고 이걸 가지고 조사해서 모집단은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괜찮지?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쌤이 여기다 무슨 단어를 쓴 거야? 특정한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표본 한 번 딱 뽑은 거야. 그리고 저걸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해서 추정하겠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왜? 아 그러네. 자 모집단의 확률에서 x가 정균포를 따르게 되면 이거이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도 정균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알려져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가 이제 정균포를 따르니까 얘를 표준하면 어떻게 되지? z는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 친구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균포를 따르게 될 겁니다. x바가 정균포를 따랐기 때문에. 여기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를 해야 돼. 쌤이 아마 너희 수업할 때 이 숫자를 내가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추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값이거든. 그래서 저걸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추정에서는 저 숫자만 계속 쓰거든. 저 숫자랑 다른 한 숫자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 자,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표준 정균포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고 여기가 1.96이 되면 요 넓이가 0.95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지? 저거는 그냥 실제 값인 거야. 실제 값인 거야. 근데 우리가 Z랑 이 친구랑 어떻다고? 같다. 그럼 바꿔 끼워도 되지. 바꿔 끼웁시다. 그냥 부등식만 끼울 거야. 나중에 이제 계산하고 나서 집어넣는 게 좋아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가운데 m만 놔두고 다 정리를 해버릴 생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할 거냐면 이거랑 바꿔 쓸 겁니다.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a 빼기 b나 절대값 b 빼기 a는 어때? 어차피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저렇게 바꿔 쓰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n은 표본의 크기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라서 전부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밖으로 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m-x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절대값 분수를 푸는 거죠. 그리고 m을 놔두고 나머지를 이제 넘기는 겁니다. 지금 쌤이 하는 건 그냥 이제 식을 정리하는 거라서 어떤 특별한 이제 사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쌤이 여기서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건 쌤이 이제 무슨 형태, 어떤 식의 형태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잖아, 맞지? 그 형태를 그냥 유도한 거에 불구하고 그냥 과정 자체는 외우고 단순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지금 사실 이 식이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이 괄호 안의 식을 얘로 바꿔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즉 이렇게 된 이 식이 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이 확률이 0.95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때 다시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0.95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내가 특정한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은 라지가 아니라 스몰 x바라고 써야 되겠지. 왜냐면 이거는 그냥 어떤 표본을 하나 끊고 그 표본에서의 평균을 가리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x바를 이 부등식에 대입하게 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0.95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96 더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성립할 확률이 0.95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뭐가 나온 거지 사실은? 내가 구한 건 요 값이야. 요 값이 맞지? 그럼 저 값을 가지고 뭐에 대한 얘가 우리가 모르는 값이야. 모평균을 지금 모르는 상태. 우리는 표본만 가지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저 표본을 가지고 저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0.9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가리켜서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평균이 있을 거로 기대되는 구간이라는 뜻인 거지. 모평균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신뢰도 95%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건데 이 95%는 비율 0.9를 확률 0.95를 이제 그 퍼센트로 바꾼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95%라는 이 값을 만들기 위해서 1.96이라는 값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넓이가 정확히 0.95가 되는 1.96이라는 값을 고른 거예요. 오케이? 사실 왜 95%를 했냐면 사람들이 95%를 이야기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경험적으로 선택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거 말고 이제 99% 신뢰 구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통계에서 실제로 쓰는 건 95%, 99%만 씁니다. 그것도 다 경험적으로 결정되는 법이 아니야, 맞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신뢰도 95%, 쌤이 강의노트에 적은 걸 바탕으로 이야기는 좀 좋겠군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참고합시다. 참고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x바는 확률 변수이므로 추출하는 표본에 따라 x바의 값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신뢰 구간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특정한 표본이라고 했잖아, 맞지? 내가 근데 표본을 뭐 여러 번 뽑는다고 굳이 이야기해보자면 뽑을 때마다 스몰 x바의 값은 달라지겠지. 여기서 내가 아까 2, 4 뽑으면 평균이 3이 되고 6, 6 뽑으면 평균이 6이 되었잖아, 맞지? 그러면 그때마다 저 범위가 달라진다. 왜? 이 n이나 시그마라는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좀 주의할 거는 이때의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입니다.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를 쓸 때는 스몰 s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제 저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할 거면 뒤에 참고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이때 지금 근데 말을 빼먹어. 목표준 편차 말을 강조하고 빼먹었는데 1번 아직 설명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n과 시그마는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표본에 따라서 안 바뀌어. 오케이? 그러면 구간은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 x바에 의해서 바뀌잖아. 그러니까 내가 표본을 뽑을 때마다 신뢰 구간이 달라지는 거야, 사실은. 오케이? 자, 이제 다시 동그라미 2번. 이때 신뢰도 95%라는 말은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95%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크기가 이미 n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반복해서 신뢰구간을 구하게 되면 그 신뢰 구간 중에서 95%가 모평균 m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했었잖아. 보통 우리 이제 그 남학생 중3 남학생 키 평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170을 안 넘거든. 160 얼마야? 성인 남자 키 평균이 174 그 정도네. 쌤이 따라잡히더라고. 쌤이 키가 74거든. 아니 174거든. 74가. 174인데 쌤이 20대일 때는 키 평균이 173이었어. 30대일 때까지도 173이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174가 평균이 20대 평균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따라오더라고. 하여튼 뭐 좀 별로였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은 내가 알기로 아마 170 초반인 걸로 알고 있고 중학생이 아마 160 얼마인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산선정도 그냥 평균적인 중학교라고 치면 평균 하면 원래 이제 160 얼마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러면 내가 실력만 아무리 만들어도 농구부 5명 뽑아가지고 실력만 만들게 되면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겠어, 안 들어있겠어? 그렇게 만드는 실력 구간에는 모평균이 들어있지 않을 거라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평균의 값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이 나오게 되면 평균의 값이, 그러니까 이거 평균 얼마이지? 5잖아, 맞지? 근데 내가 표본을 88 뽑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신뢰 구간에 그걸로 의해서 만들어진 신뢰 구간에 모평균이 포함이 안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100개 정도의 표본을 뽑게 되면 95개 정도의 신뢰 구간이 저 모평균을 포함하는 신뢰 구간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평균은 이미 존재하는 값이야, 아니면 계속 우리가 할 때마다 바뀌는 값이야.
이미 존재하는 값인데 내가 그걸 그냥 추측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구간을 만들 때마다 목표 평균을 포함하는 구간일 수도 있고 아닌 구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개 정도 뽑게 되면 95개 정도는 목표 평균을 포함하는 실력권이 나오고 한 5개 정도는 포함하지 않는 실력권이 나온다는 얘기지 사실은. 이거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시험에서 기억력 띄워서 가끔 나오더라고. 1, 2, 3, 4, 5번에 가끔 나오더라고. 선제가지고 다음 주 오는 거 써가지고. 근데 개념만 알면 바로 맞추는 건데 이제 애매하게 알고 있다가 틀리는 거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매년 나오는 거 아니지? 가끔 나오더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신뢰도를 꼭 95%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 하기도 하냐면 99%를 하기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요 부등식을 풀었더니 저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99%가 나오는 건 절대값 z가 2.58일 거예요. 얘가 0.9거든.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쓸 때 이제 x바 어차피 여기 1.96이 2.58로 바뀐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1.96을 2.58로 바꾸기만 하면 99% 신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었어. 얘는 이제 99% 신뢰 구간이 만들어져. 여기까지 괜찮지? 그때 우리가 요 바뀌는 값 있잖아. 요 바뀌는 값 1.96, 2.58과 같은 값을 우리가 신뢰 계수라고 신뢰 계수. 그러니까 신뢰도가 정해지게 만드는 저 상수의 값을 신뢰 계수라고 부릅니다. 뭐 신뢰 상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신뢰 계수라는 말만 쓰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용어를 줄이고 싶어 하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강의노트 70쪽 보게 되면 정규분포 n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x바의 값이 스몰 x바가 되면 신뢰 구간이 95%, 99% 그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할게. 구간 공식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다를 전제로 문제를 내. 오케이? 신뢰 개수는 이제 문제에서 항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상.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참고 좀 많은데. 자, 일반적으로 신뢰도 95%의 신뢰 개수가 1.96으로 주어지지만 2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뢰도 99%의 신뢰 개수가 2.58이 일반적이지만 2.6으로 주어지거나 3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는 걸 요구하는 거지 값을 외우길 이제 바라진 않거든 사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도 95%와 99%도 통계학자들이 임의로 결정한 값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꼭 저걸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90%만 돼도 별로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대. 너 혹시 일기예보 정확도 얼마인지 알아? 90%야. 엄청 높지. 근데 그러니까 10번 맞고 한 번 틀리면 아니 9번 맞고 한 번 틀리면 사람들은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대.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그래 통계학자들이 95% 하고 그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안 돼. 50%면 사실 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참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뢰 개수라는 게 어떻게 정해진 값인지를 다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표준 정규포 곡선이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K이고 여기가 K일 때 이 넓이가 만약 100분의 알파라면 다시 말해서 P 마이너스 미안해. 자,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00분의 알파일 때 우리는 신뢰도 알파 %라고 이야기하고 왜냐면 이 넓이 혹은 확률에다가 100을 곱한 게 이제 100분율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때의 신뢰 개수의 값이 K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시험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 대부분의 내신에서 신뢰도 95%, 99%를 묻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왜? 95, 99도 누가 정한 거라고? 통계학자들이 임의로 정한 거니까 수학적으로 어떤 당위성이 있어서 구한 게 정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 통계 정보에 대한 어떤
좀 좋은 판단을 하더라. 좋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정해진 값이라서 시험에 낼 때도 다르게 내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주어지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어. 괜찮니? 오케이. 자, 거기 문제 하나, 위에 하나 봅시다. 딸기 한 상자 무게 x가 모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모표준 편차가 50인 정규표를 따른대. 자, 근데 100상자를 이미 추출해서 이제 이거는 100상자, 그러니까 한 상자 무게가 x였던 거고 100상자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때 상자의 무게의 평균이 50일 때 500일 때 실내 구하는 과실이 나왔어. 자, 그러면 500은 뭘 나타내는 거지? 500은 얘는 100상자의 평균, 특정한 100상자의 평균 스몰 x바야. 라지 x바가 아니고. 오케이? 스몰 x바가 500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실내구간을 쓰면 어떻게 쓰면 돼? 한번 써볼까? x바 마이너스 근데 실내구간이 99% 둘 다 하라고 했거든요.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써봅시다. 500 빼기 1.96 곱하기 10분의 50 이렇게 m 500 더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50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약분하면 5를 곱하면 9. 얼마야? 9.8? 9.8이네? 그러면 490.2가 되나? 500 9.8 이렇게 하면 되지. 괜찮니? 이렇게 실내 구하면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답인 거지. 99%를 구하라 하면 여기가 2.58로 바뀌어야 되니까 2.58 곱하기 5 하면 얼마지? 2.58 곱하기 40, 5, 25, 5, 20, 12.9인가? 맞겠군요. 그럼 이제 500에서 12.9를 빼게 되면 483.1 m 512.9 이렇게 실내 구간을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95% 실내 구간이고 99% 실내 구간이고 이렇게 된 거지. 괜찮아? 근데 이 식은 다 외워야 됩니다. 맞지? 숫자는 안 외워도 식은 다 외워야 됩니다. 자, 71페이지 참고합시다. 참고가 많지. 그만큼 이제 자잘하게 알아야 되는 얘기도 많은 겁니다. 자, 봅시다.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실제로는 모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하게 원래 우리 표준 편차 구할 때 뭘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 평균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지. 분산 구할 때 편차, 그러니까 그 별량이 취하는 값에서 평균을 빼서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표본의 크기 m이 충분히 크면, 즉 m이 30 이상이면 시그마 대신 표준 편차 스몰 s, 그러니까 해당 표본, 이 특정한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괜찮다 입니다. 오케이?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문제에서 저기 모표준 편차 줬어 안 줬어? 줬지. 모표준 편차가 50일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써. 모표준 편차가 없고 표본 편차만 딱 줬네? 그럼 표본 표준 편차 써. 그가 전부야. 두 개나 주어지면요? 나쁜 놈이야. 한 번도 본 적 없어. 뭔가 쌤한테 새로운 경우를 한 10몇 년 만에, 거의 20년 가까이 만에 새로운 경우를 시켜주는 거지. 네, 단 한 번도 없었다, 맞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말 나쁜 놈이야.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모표준 편차 나오면 쓰십시오. 표본 표준 편차 나오면 쓰십시오. 이게 끝이야. 어떻게 이야기 좀 할 수 있냐면, 우리 그 수능을 매년 치잖아, 맞지? 수능을 치면 수능 점수가 정규표를 따르는 건 알고 있지. 실제로 따릅니다. 리얼 팩트야, 그냥 말 그대로. 근데 그때 그 표준 편차도 매년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나? 고만고만하다. 매년 달라지는 것 중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였어. 남학생 평균과 여학생 평균이 월드컵 있을 때마다 1점 줄어든다. 차이가. 1점 늘어난다. 참. 남학생 평균 점수가 1점 더 떨어진다. 어차피 평균을 같이, 여학생 평균, 남학생 평균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시험이 오르면 같이 올라갈 거고, 시험이 쉬우면 같이 올라갈 거고, 오르면 같이 떨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월드컵 있는 해에는 꼭 더 벌어진다. 하여튼 그렇대.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게 어떤 그 구조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사실은 그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게 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 시험인데 작년 표준 편차를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목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그런 가정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야? 그냥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표준 편차를 대체했을 때의 어떤 정확도까지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뭉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까 우리 표본 분산을 구할 때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즉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눴잖아. 맞지?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표본 분산이 무조건 모 분산보다 작게 되거든. 그럼 걔를 강제로 뭐 해야 돼? 키워줘야 되잖아. 맞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숫자를 줄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표본 분산의 평균이 모 분산에 수렴 돼. 이건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알려져 있다. 대학교 가서 너희들이 이제 확통을 더 딥하게 공부하게 되면 그걸 증명하는 과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쌤이 이제 정말 컴퓨터 쪽이거든. 컴퓨터 쪽이 확통을 많이 해. 그래서 쌤이 확통만 3개 들었거든. 하나는 수학과에서 듣고 컴퓨터과에서 2개 들었는데 그 중에 그거 증명하는 수업은 하나밖에 없어. 4학년 때 하는 거 딱 하나만. 그만큼 이제 쉬운 이야기는 아니야. 쉬운 얘기는 아니야. 물론 지금 부르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야. 하여튼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근사적으로 노표면의 신뢰 구간을 동그라미 2번이 저기 들어있어. 하하 동그라미 2번은 잘못 넣었군요. 그 밑에 깔아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표분산 S 또는 스몰 s를 구할 때 n이 아니라 n-를 나눈 이유가 추정에서 모표준 편차 시그마의 대체적으로 s를 사용할 때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지? 저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수능에 꾸준히 나온 주제라서 사실은 이제 그냥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런 거야. 우리가 실내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때 D 빼기 A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자. 너무 간단한 얘기지. 그렇지? 그냥 그거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친구에서 이 친구 빼면 뭐가 나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스몰 L로 쓰고요. 여기서는 쌤이 1.96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실내 개수 K로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1.96이 될 수도 있고 2.58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실내도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 친구가 실내의 개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모 표준 편차고 그 다음에 이 n이 표본의 크기가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쌤이 써놓은 게 있는데 그냥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리 와. 신뢰도가 높으면 좋을까? 낮으면 좋을까? 당연히 높으면 좋겠지. 근데 그럼 왜 신뢰도를 높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여기서 이 영역의 넓이를 넓게 하면 누가 커져? K가 커져.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그 신뢰도 알파랑 K랑 함께 가는 거라서 알파를 높이면 K가 커지고 K가 커지면 알파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자고.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알파를 높이게 되면 이거이면 이해됐습니다. K가 커져. K가 커지면 L이 길어져.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괜찮지?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쌤이 성신여고 학생의 키의 평균이 들어있는 범위를 반드시 맞출 수 있어. 1m와 3m 사이에 있어. 가치가 있어. 신뢰도는 100%지만 가치는 없지.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면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쓸데가 없다. 그래서 무한정 높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 없나? 이런 방법 있지 않을까? n을 키우면 n이 뭐지? 표본의 크기잖아. 맞지? 얘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해? n이 줄어들지. 이건 좋은 거잖아. 맞지? 근데
n은 왜 그럼 늘리지 않을까? n이 뭐지? 표본의 크기잖아. 그건 뭐라고 알려있어? 돈이라고 알려있어. 저 사람 돈 준다고 했잖아. 아까 인구 총조사 월급 많이 준다고 했잖아. 월급이 알바끼리 다 좋아지고 많이 준다고 했잖아. 돈이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완전 키울 수가 없더라는. 뭐 이야기하지만 얘도 알아야 돼. 얘도 시험에 나와. 보통 얘는 기억력이 들어서 알파를 늘리면 L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알거든.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실내본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4를 옆에다가 잡아. 루트니까 2배가 2분의 1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묻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하면 좋습니다. 원래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를 손댈 수 있는 친구야 없는 친구야? 오집단의 특성은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보로 계속 막 오집단 마음대로 바꿔오면 되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낼 때는 가끔 얘도 손대더라.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통계를 공부하는 목적과 어긋나니까. 근데 이제 가끔 어쨌든 나오긴 합니다. 왜 이러지? 근데 다행히 이게 엄청 튼튼하다.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모평균과 평균의 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애초에 이 식이 뭐지? 우리가 차이가 수학에는 뭐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 근데 대소를 모를 때는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잖아. 이거 자체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그 변수로서의 x바가 있으니까 특정한 표본을 바꿔주면 되니까 n-x바의 절대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니? 괜찮지? 근데 사실 생각해볼까? 내가 그 실내 구간이, 그러니까 모평균이 여기 있어. 그럼 실내 구간이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 또는 모평균이 여기 있는데 실내 구간이 이렇게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모평균과 그 표본평균 사이에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이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실내 구간이 이렇게 잡혔다는 말은 x 바가 여기 있고 여기 x 바만큼 바에서 저기 1.96 곱하기 루트 n 분씩만큼 백한 거랑의 범위가 이 친구거든. 결국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는 아무리 많이 나도 저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보다 더 많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 오케이. 물론 이제 아예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는 실내 구간이면 또 달라지긴 하겠지. 일단 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차이가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좋지. 그러니까 애초에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맞지? 여기도 이 길이도 똑같이 이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안에 m이 있다는 말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아무리 차이 나봤자 요 길이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란 얘기야. 그 얘기가 사실 이 부등식의 의미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이 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참고로 그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 이 단어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수능에서 물을 때 얘를 물어. 실내 구간이 A부터 B까지일 때 B, B, A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어. 그러면 사실 실내 구간의 길이 묻는 거랑 똑같지.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을 피해갑니다. 아주 옛날 문제는 사실 실내 길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진행합시다. 7번부터 7번. 자,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은 정균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건전지의 수명이 이제 정균포를 따르는 거지.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놓읍시다. 그때 건전지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000시간. 그러니까 얘는 표본의 크기가 100인 거고, 그 다음에 특정한 표본의
표본 평균 스몰 x 바가 1000시간. 그 다음에 특정한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때 문제에서 평균 M시간에 대해서 99% 신뢰도는 구하라고 했는데 95%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의 신뢰도 개수는 1.96이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합시다. 1000에다가 K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는 이제 5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표본 표준 편차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얘가 9.8이었던 거지. 그리고 여기가 M 똑같이 1000 더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도 9.8. 그러면 이제 990.2가 되겠고, 그다음에 1009.8 이렇게 되겠네요. M 909.2 그리고 1009.8 여기가 괜찮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지. 다녀오십시오. 자,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의 정균표를 따르는데 이거는 모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고 치는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그때 제품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제품의 무게 평균 M을 95% 추정한 신뢰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요. 그리고 95%에 대한 신뢰 개수는 밑에를 보니까 1.96이 나왔지. K가 1.96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네. 베타 빼기 알파는 2 곱하기 신뢰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였습니다. 얘가 1.4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등식 푸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196이라고 쓰고 얘 10이랑 19.6이랑 곱해서 1.9이랑 곱해서 19.6을 만들고 다시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다시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날아갈 거고 얘도 그냥 14가 되겠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1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루트 n 올리고 196은 14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루트 n이 2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거 그냥 산수한 거야, 산수. 이렇게 28의 제곱만 쓸지 몰라. 하면 되지. 해볼까? 28 곱하기 20. 4. 근데 아니다. 합시다. 56. 7, 8. n의 최소값은 이제 7, 8 하나가 이렇게 쓰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는 모평균에서 시그마가 0.49, 그 다음에 신뢰도 95%의 신뢰 개수가 2래 2. 여기는 신뢰 개수를 2라고 줬군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m-x바 혹은 x-m의 절대값, 이 친구가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 1.96 곱하기 여기는 1.96이 아니지. 2 곱하기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루트 n 표본의 길이 안 주어졌군요. 시그마 0.4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얘가 0.01 이하가 되게 하고 싶대. 그래서 얘가 0.01 이하가 되게 하고 싶답니다. 아무리 커도 0.01 넘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100분의 1이라고 쓰고 0.8 100분의 1 100분의 루트 n 이렇게 쓰죠. n이 넘어가서 100이 넘어가서 80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n은 6,400보다 크거나 같아요. 괜찮니?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0.01 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친구의 최대값인 이거보다 0.01이 더 크거나 같으면 얘가 아무리 커져도 0.01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이렇게 가는 논리입니다. 아, 괜찮아?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관계,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배웠잖아, 맞지? 그걸 바탕으로 모 평균 추정을 한 거야. 그리고 뭐도 배웠지?
표본 비율과 모 비율의 관계, 즉 표본 비율의 분포도 했단 말이야. 똑같이 표본 비율을 바탕으로 모 비율을 추정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차피 그냥 논리가 똑같거든. 그래서 공식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분포할 때 식만 약간 달라지는 게 있거든.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모 비율의 수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 표본 비율 PS. 표본 비율 PS는 어떤 정균포를 따른다고 했었지? 평균이 P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PQ인 정균포를 따른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 표준화된 확률에서 Z는 어떤 정균포를 따르게 되지? 잘못 썼군요. Z는 뭐가 되지? Z는 표준 편차분의 확률 요소가 취하는 값 P 핵 빼기 평균 P 이렇게 쓰게 되는 거거든. 얘가 이제 근사적으로 정균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균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려져 있다를 시전하는 거야. 뭐야? 계속 똑같이 쓰고 있지. 알려져 있다를 시전하는데 뭐냐면 여기 PQ 있잖아. 근데 생각해봐. 지금 우리 저 Z를 가지고 모 비율을 추정을 할 거거든. 근데 이거 구하려면 여기 P가 뭐야? 모 비율이야. 저거 알아야 모 비율 추정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알려져 있다를 또 할 거야. 뭘 할 거냐면 저거를 P 핵 QS로 바꿔도 괜찮대. 똑같이 정규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어쩔 수가 없다, 맞지 이거는? 그래서 여기를 n분의 P 핵 QS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분의 P 핵 마이너스 P라는 이 확률 변수도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균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P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다가 0.95이므로 똑같이 뭐 신뢰도 95% 신뢰도 99%할 거고 개수는 1.96, 2.58이 됐겠지. 또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루트 n 분의 p 핵 분의 p 마이너스 p 핵 이 친구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인 거지. 얘를 아까처럼 똑같이 정리하는 거. 이건 양수니까 이걸 빼고 이거 자리 바꾸고 넘기게 되면 왜 거꾸로 썼지? 보다. 자, P 빼기 P였지, 맞지? 근데 얘를 이제 다시 어차피 자리 바꿀 거긴 하거든. 그냥 그래야 이제 가운데 P가 남고 양사이드로 P의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1.96 n분의 PFQ 그다음에 PF 1.96 n분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립할 확률이 0.95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확률 변수로서의 PH인데 어떤 특정한 표본의 표본 비율 PS에 대해서 이제 이 값이 이 부분이 성립할 확률이 0.95다라고 읽을 수 있고, 신뢰 그 모평균 추정에서의 신뢰도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요 부등식이 사실은 95% 신뢰 보관이 될 거고, 여기가 만약 2.58이 되면 99% 하나 힘든 건 알겠는데 어쨌든 조금 버텨줘.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앞으로 30분? 농담? 진짜 농담 쓰니까 금방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어쨌든 신뢰 보관이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근데 생각해봐. 나는 얘를 추정하는데 여기가 만약 P나 Q로 채워져 있었다면 비합리적인 상황이잖아, 맞지? 모비율을 알기 위해서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모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약간 그 순환 창조 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한 얘기가 동그라미 1번. 이제 Z는 루트 n분의 PQ분의 PF-P가 근사적으로 표준정분수. 그 다음에 우편별 PS를 이용해서 이제 바꿔 써도 괜찮다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평균 수정과 같은 목을 실려고 하는 구하면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라는 얘기고, 예, 참고 모평균 추정과 논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모비율 추정에서 실려고 하는 길이는 이제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PFQC 만들어집니다.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어느 학교의 학생에서 새로운 교복 디자인에 대한 학생들의 찬성률을 조사했대. 100명을 이미 추출했더니 64명이 찬성했다고 할 때 모비율 P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실 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P 해시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지? 0.64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여기 이 식을 봐봐. 경계를 보게 되면 뭐만 알면 신뢰 구간을 거의 잊어버려. Pn만 딱 알면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저거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0.64. 여기 1.96 곱하기 루트 n 즉 100분의 0.64 곱하기 0.36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P 뭐 똑같은 거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루트를 처리하면 10분의 0.8a 제곱 0.6의 제곱이 나왔지. 그리고 1.96을 곱해야 되네. 이것도 교과서에 가서 가져온 문제 때 계산이 그냥 너무 착하군요. 아니? 아니 근데 이 계산 너무해. 맞지? 쌤 교과서 문제 가져온 거거든. 쌤이면 집에서 계산기를 해보고 올걸. 어쨌든 약간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 빨리 해봐. 진짜 어마어마한 계산. 교과서 뭐 근데 수학 공부하려다가 성격 나빠지겠다, 맞지 이거는? 불러줘. 0.5459. 이거까지 계산해서 0.5459. 5459. 하여튼 나쁜 친구야, 알았지? 안 착합니다. 나는 그래도 교과서 문제 알았지? 요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책 잠깐 보고 이제 그 책의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185쪽에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신뢰 구간 저렇게 쓸 수 있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 저렇게 쓸 수 있고, 뭐 NP가 5 이상, NPS이 5 이상, NQS이 5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얘기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봅시다. 자, 필수예제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300명을 이미 추천하여 조사했더니 225명이 만족한대. N이 300이고 PS는 300분의 225예요. 우리가 그 얘를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3으로 나누게 되면 100분의 75가 되나? 얘는 4분의 3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급식에 만족한 학생의 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말해. 그러면 4분의 3, 즉 0.75 빼기 1.95%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FL 300분의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4분의 3이랑 여기 300 약분하고, 그러면 그 친구가 분모는 10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4분의 1의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얘는 40분의 1이 될 겁니다. 1.96 곱하기 40분의 1을 하게 되면 4로만 약분하는 게 좋겠다는지, 그러면 0.49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10을 한 번 더 곱하니까 10분의 1을 0.049가 요 이제 뒤에 빼는 값이 되거든요. P 0.75 더하기 0.04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0.799가 될 거고요. 저거는 0.0706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괜찮니? 그런 겁니다. 아이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논리가 어렵다기보다는 논리는 한 고비를 넘기면 아마 그다음부터는 괜찮았을 거고, 계산이 좀 많이 귀찮다, 숫자가 어려워서요. 그다음에 혹시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아까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인만 느끼면 이게 결국 이런 얘기를 계속 똑같은 말로 하고 있는 거구나.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구조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자, 이제 성인 n명 25 이상의 n에 대해서 조사 대상의 5분의 1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대. 즉 PSC 5분의 1, 0.2라는 얘기지. 근데 신뢰 구간이 95% 신뢰 구간이 경계가 이제 하나는 0.2784래. 어차피 하나만 써도 되거든. 이 친구가 0.2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2 곱하기 0.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넘어가면 0.0784가 되고 그 다음에 그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이거 0.16이 되거든. 0.42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양변에 만을 곱해버릴까? 동그라미 4개. 그러면 784 곱하기 루트 n은 196 곱하기 4가 되나? 동그라미 4개였으니까 40이 되겠군요. 그럼 약분합시다. 여기다가 왠지 3을 곱하면 되나? 4를 곱하면 되나? 4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4랑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니? 자, 연습 문제도 봅시다. 405번 볼게요. 405번. 문제에서 보게 되면 정균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x가 n, m, 5의 제곱 크기가 n이 49인 폭을 m이 추출하는데 이제 그게 x 스몰 x 말해. 95%의 신뢰 구간이 a부터 5분의 6 a일 때 x의 값을 구하시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요 x, 지금 x 바를 구하는 거지. x 바를 구하게 되면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신뢰 개수가 얼마지? 1.96? k가 1.96. 사실 이제 일단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게 되면 5분의 1a가 만들어지고 그거는 이제 2 곱하기 신뢰 개수 곱하기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7분의 5야. 그러면 여기 양변에다 5를 곱하게 되면 a는 10이 될 테니까 그러면 얘가 19.6 곱하기 7분의 5가 되겠네. 7로 약분하면 7이 14, 7, 8이 56이 될 겁니다. 5, 25, 8이 40, 14가 되나?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둘이 더하면 어떨까? 2x바가 돼. 2x바가 돼. 그래서 x바를 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5분의 11a는 2x바야. 여기 14를 대입하게 되면 5분의 114 나누기 2분의 1은 x바. 그래서 77. 5분의 77이 x바가 될 겁니다. 식을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잖아. 여기 가면 2x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뭐 계산 틀리죠. 자, 그 다음에 409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봤는데 다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확실히 좋은 문제들만 일단 체크해서 보는 걸로 합시다. 자, 409번 보게 되면 자, 문제에서 어느 회사에 생산한 상품 한 개의 용량은 정균포를 따는데 정균포를 따는데 자, 그 다음에 16개 n이 16개 95% 신뢰 구간이 95% 746.1 755.9 자, 그때 이제 99% 신뢰 구간이 이번에 다시 새로운 표를 뽑는 거군요. 표의 크기가 되고 99% 신뢰 구간이 A부터 B 사이, A부터 B 사이. B-A가 6 이하가 되기 위한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찾으라는 얘기지. 자, 일단 이 값이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즉 4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요 값이 이제 x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전에 좀 둘이 더해서 나누기를 하면 x바가 나오는데 그것도 괜찮지만 얘는 750에서 얼마를 뺐지? 3.9를 뺐지. 얘는 얼마를 더했지? 5.9를 더했지. 그럼 이제 하나하나 빼주게 되면 아 센터가 751이고 그 다음에 더해진 꼬랑지가 4.9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 5를 곱하면 얼마가 되지? 9.8? 맞지? 그럼 얘는 그 절반이니까 이 4분의 시그마가 2.5면 되겠다. 맞지? 4분의 시그마가 2분의 5면 되겠다. 그래서 시그마가 10이란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그냥 요령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질하게 하나면 돼. 자, 그럼 이제 b 마이너스 이건 또 뭐야? b 마이너스 a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2 곱하기 k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6보다 작거나 같긴 한데. 자, 그럼 약분을 해버립시다. 6 0.43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4.3 8.6. 오, 양보. 아하. 8.6 제곱해서 이제 n을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알았지? 아, 아까 36, 6, 8에 48, 5, 16. 그 다음에 6, 8에 48, 8에 64. 6, 8, 8, 6, 9, 3, 7. 73.96이네. 74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411번 봅시다. 자, 41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려오는 길 A는 뭐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신뢰도 알파 퍼센트를 추정한 목평균에 대한 신뢰권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오른 것만 있는 대로 보시오. 기억. n이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권의 길이는 길어진다고 했지 않지? 기억 맞습니다. 알파 퍼센트가 일정할 때 n이 커지면 L의 값은 작아지지. 알파 퍼센트가 일정할 때 n이 2배가 되면 L의 값은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지. 여기 루트잖아. 얘가 2배가 되면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저게 4배일 때 이제 절반이 되겠지. 신뢰권의 길이가. 자, 그 다음에 41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거든요. 꿈과 희망이 넘칩니다. 어쨌든 이제 주어지길 P Pf 마이너스 P의 절대값 0.05 곱하기 루트 Pf 곱하기 1 마이너스 Pf 이 값이 0.95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자, 이 친구가 이제 신뢰계수 지금 여기서 얼마라고 나있지? 1.96이 나와있잖아. 그러면 1.96 곱하기 이제 루트 n분의 pf qf 항상 이게 이제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리고 이 q시 사실 여기서 1 마이너스 p신 거지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 확률이 0.9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정확히 이 값이 될 때 0.95인 거거든. 그러면 요 값이 이 경계값보다 어때야 확률이 0.95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어? 범위가 더 넓어야지만 확률이 0.95보다 큰 값이 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가 더 커져야 얘는 정확히 딱 0.95일 때거든. 그럼 이 범위보다 위의 범위가 넓어야 위의 범위가 더 넓어야 확률이 0.95보다 큰 상황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저 분포를 보게 되면 정확히 여기까지가 요걸 내가 그냥 라지 A라고 쓸게.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근데 지금 저기서 요구하는 건 이 경계가 라지 B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B부터 B까지는 확률이 0.95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데 그럼 B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야지만 이 사이의 넓이가 0.95보다 크거나 같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라는 뜻이야. 괜찮아? 그래서 얘는 식의 구조를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좀 좋긴 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 약분되거든? 다 약분되고 여기 이 친구 약분되고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 이 친구 약분돼. 남은 부등식만 쓰면 0.05가 크거나 같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돼. 그러면 양면에 100을 곱해서 루트 n을 올려버리게 되면 196이 되고 5, 3은 15, 5, 9, 45, 5, 20 이렇게 되겠지. 아 이걸 또 이건 공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1536.60 대충 이게 40에 가까우니까 40 제곱하면 이제 1600이니까 대충 비탄값이 나왔나 보다 맞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겠다. 40 빼기 0.8이 되고 이제 1600에서 빼기 2 곱하기 40 곱하기 0.8에다가 답이 0.64. 아니 나쁜 놈이야. 어쨌든 8864. 그럼 15 36에다가 0.64를 더하면 오 생각보다 많은데? 맞지? 처음에 한 6.64야 돼. 별로 안 하고 싶은 계산이긴 합니다. 아버님 오늘 쌤한테 거의 뭐 사용을 시켜야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진도가 끝났고요.